운동선수의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 상태와 사회 건강 상태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생 서성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08명 중 스마트폰 중독군은 222명으로 전체의 36.5%에 육박했습니다. 이 집단 그룹은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SNS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 중독군은 정상군에 비해 일상생활 중 사고 경험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터넷 이용률 추이가 14.6% 증가하였고, 이 중에 SNS가 차지하는 비율은 95.4%였습니다. SNS 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2년 11.1%에서 2019년 20%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NS 중독과 관련된 설령 연구를 살펴보면 SNS 중독이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와 상호 관련성이 높고,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과잉소통, 언어폭력, 그리고 가상세계 지향성, 생활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선수의 SNS에 있어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근황을 공개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응원을 받기도 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 및 구단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긍정적 영향입니다. 반면에 왕따, 불화설, 저격글 등의 자극적인 선동 및 가짜 뉴스가 확산되기도 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욕설 및 비방, 그리고 선수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한 논란이 또 되기도 합니다. 사례를 3가지 가져왔습니다. 2011년에 스포츠 아나운서가 야구 선수와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이때 악의적 댓글과 SNS 통한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같은 해에 방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 배구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팀 내 갈등과 괴롭힘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듯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폭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구단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SNS 관련한 선행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마케팅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SNS와 선수들의 정서, 사회 건강 상태 및 경기력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잘못된 SNS 이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SNS 중독이 심리적 및 경기적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SNS 중독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부정적 정서 상태와 사회 건강 상태, 그리고 인지된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2021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 230명을 모집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측정 도구로는 개인적 특성, SNS 중독, 부정적 정서 상태, 사회 건강 상태, 인지된 경기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문항수는 83문항입니다. 자세한 하위 요인과 구성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지도자의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온라인으로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와 에이모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독립 티 검정, 이론 변량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비교에서 성별에 따른 SNS 중독 차이를 살펴보면 SNS 금단과 과몰입 요인에서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정적 정서 상태 차이에서도 우울과 신체화 요인에서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체화는 이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 건강 상태, 인지대 경기력 차이에서는 반대로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지된 경기력 요인이 차이가 났었고 단체 종목이 개인 종목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속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NS 접속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20회 이상 집단, 10에서 19회 집단, 그리고 10회 미만 집단이 있는데 접속 횟수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NS 중독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 정적인 상관이 있고 사회 건강 상태, 인지대 경기력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 상태는 사회 건강 상태와 인지된 경기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습니다. 사회 건강 상태는 인지된 경기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SNS 금단과 과몰입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단과 과몰입은 우울과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중독이 사회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SNS 금단이 공감 및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의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반적으로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SNS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SNS 중독 경향성이 남성보다 강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 그리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SNS 환경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협력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인해 SNS에 중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또한 SNS 접속 횟수에서 일평균 20회 이상 집단이 10에서 19회 집단, 10회 미만 집단보다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SNS 중독이 과도한 사용에서 비롯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SNS 금단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 상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SNS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연구, SNS 중독이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SNS 금단은 공감 및 협동성,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연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성격 특성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SNS 중독 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의미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째, 성별에 따른 SNS 중독과 부정적 정서 상태는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사회 건강 상태와 인지대 경기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종목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지된 경기력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단체 종목이 개인 종목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SNS는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SNS 중독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 건강 상태와 인지된 경기력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정서 상태는 사회 건강 상태, 인지된 경기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 건강 상태는 인지된 경기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운동선수의 SNS 사용과 심리 사회적 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SNS 중독 질문지의 문항은 일반인들의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과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SNS 중독 질문지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운동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SNS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SNS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